그 다음에 거기 다음 줄 보시면 수정신고는 조세부가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조세부가 제척기간이 뭐라고요? 세금의 공소시효입니다. 아직 세금의 공소시효가 안 끝났으면 신고할 수 있고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수정신고할 수 없다. 이거 중요한 거죠. 이게 뭡니까? 애초에 제대로 신고 안 한 사람은 수정신고, 얘 같은 사람이죠. 수정신고를 할 수가 없다. 이거 꼭 조심하셔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적게 신고한 것을 추가로 내면 말이에요. 국가에서 혜택을 줍니다. 그 혜택이 뭐냐면 두 번째 줄 단락을 보시면요.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혜택을 줘요. 혜택. 어떤 혜택이 있냐면 이게 지금 과소신고했잖아요. 과소신고라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어요. 적게 신고한 사람은 세금을 추가로 가산세라는 게 맞는데 이 가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깎아줘. 왜? 자진해서 세금 냈으니까. 과소신고 가산세를 깎아주는데 얼마를 깎아주느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깎아주는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세금 50% 깎아줘요. 요 가산세 깎아준다는 거예요. 6개월 초과 1년 이내면 20%. 1년에서 2년이면 10% 깎아줍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서 깎아줍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 블랙박스 바로 위에 두 번째 줄 보시면 가로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추가 자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나 요거 추가 자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가산세 깎아주는데 말이에요. 신고만 하면 깎아줘. 돈을 안 내도 신고만 하면 깎아준다는 얘기야. 이거 아주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돈 안 내도 돼요. 수정신고만 하면 가산세 깎아준다는 얘기야.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해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 감면 안 해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적게 신고한 걸 세무서에서 알았다는 얘기예요. 알아가지고 세무서에서 당신 우리가 보니까 1억 적게 냈대. 그러니까 빨리 1억 더 내세요. 이렇게 세무서에서 연락 왔다는 거죠. 연락 오고 나서 내면 안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세무서에서 알았잖아. 무슨 내가 적게 낸 거. 이렇게. 그래서 이거 꼭 아시고 특히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수정신고 중요합니다. 어차피 수정신고만 하면 뒤에 있는 경정청구라 이런 거 똑같아요. 수정신고의 조건 세 가지가 있죠. 애초에 제대로 신고해야 된다. 적게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 뭐예요? 세무서에서 우리 집에 거기서 도착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가산세를 깎아주는데 가산세 깎아줄 때 신고만 하면 된다. 납부는 안 해도 된다. 단 세무서에 미리 걸렸을 때는 안 깎아준다. 그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가산세 감면되는 율 50, 20, 10%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 이번에 경정청구 있어요. 경정청구는 뭐예요? 애초에 너무 많이 냈다는 거죠? 많이 냈다는 거야. 그래서 경정청구도 조건이 보시면 첫째 줄에 납세자가 스스로 과다하게 과표를 신고했다. 그죠? 그러면 과다에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도 조건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돌려받는 것에 일반적으로 두 개 있죠. 일반 경정청구 있어요. 역시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외우셔야 돼. 첫 번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에 제출했다. 뭐예요? 애초에 제대로 신고해야죠. 경정청구 하려면. 두 번째, 과다 신고한 자다. 우리 왼쪽 페이지에 수정신고하고 똑같잖아요. 여기까지. 수정신고도 애초에 제대로 신고해야 된다. 수정신고는 과소신고다. 근데 일반 경정청구는 애초에 제대로 신고했다. 그 다음 뭐예요? 과다 신고다. 마지막 뭐예요? 언제까지 할 수 있냐잖아.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르죠? 수정신고는 어땠어요? 수정신고는 우리 집에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죠?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었는데 경정청구는
5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꼭 외우셔야 돼. 그래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점을 딱 보셔야 돼. 조건 3개잖아. 그죠? 3개의 차이점을 딱딱 보시고 그 다음에 경정청구에서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 경정청구는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죠? 돌려받는 건데 내가 더 내가지고 돌려받는 건데 5년이란 말이야. 그 5년이 지나면 못 돌려받는다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후발적 사유라는 거야. 보통 이제 후발적 사유는 소송 같은 게 조세 소송이 걸리면 소송이 5년 이상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소송이 5년 이상 걸리면 못 돌려받잖아요. 그래서 소송으로서 5년이 지난 사람을 구제해 주려고 나온 게 후발적 사유야. 역시 조건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이거 당연하죠? 계속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무조건. 그런데 후발적 사유에서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또는 이게 중요한 거야.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 원래 이게 신고기한 이내 제출 안 하면 경정청구 못 하는 거잖아요. 예외가 나오는 거야. 안 해도 과표세액을 결정받은 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는에서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과표와 세액을 결정받은 자, 요 또는에서 뒤에 나온 요게 유일하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만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그 또는에서 뒤에 나와 있는 게 지문에 시험에 나올 때 수정신고나 일반 경정청구 뒤에다가 또는을 붙여가지고 보기가 나온다고 함정을 파는 거죠. 그래서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 후발적 사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그 사유가 발생해서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경정청구는 5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후발적 사유는 소송 같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소송의 판결이 나면 판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2개 봤네. 후발적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또는 해서 뒤에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3개월 이내다. 그러니까 일반 경정청구 5년과 후발적 3개월.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일반 경정청구 5년을 3년으로 바꾸고 3개월을 5개월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내면 잘못 외우면 이게 헷갈리니까 이거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답번에 기한 후 신고라는 게 있어요. 기한 후 신고 뭐냐면 예를 얘기합니다. 여기 7월 1일 날 이렇게 신고한 사람은 이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수정 신고도 못하고 경정 청구도 못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얘가 누구예요? 얘가 이 기한, 이게 신고 기한이잖아. 얘가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한 사람이잖아요. 얘가 구제해 줘야죠. 얘도 구제해 줘야. 이게 기한 후 신고야. 이 사람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했잖아. 그게 거기 보시면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이 사람이죠. 이게 법정 신고기한이잖아. 이때 안 했잖아요. 이때 했잖아. 구제해 줘야지. 아니한 자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을 신고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양반이 지금 7월 1일 날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갖다가 1억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2억이야. 즉 뭐예요? 과소 신고했잖아 지금. 작게 신고했죠? 적게 신고했는데 이 사람은 수정신고 못하죠? 수정신고를 못하잖아. 왜? 이때 신고를 안 했으니까 수정신고 안 받아주잖아. 근데 이 사람은 세금 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세금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한 후 신고자를 받아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여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1억 적게 냈으니까 세무서에서 세무조사에서 추징하죠. 추징하면 고의서 날릴 거 아니야. 고지서가 우리 집에 도달하기 전까지 얘는 신고할 수 있게 기회를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2가지네. 첫 번째,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 안 한 사람이다. 2번째,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까지다. 그러면 이 사람도 혜택을 줍니다. 혜택을 주는데 이 사람 말이에요. 원래 이 사람은 무신고 가산세라는 걸 맞아요. 무신고 가산세. 이 사람은 이때 신고 안 했잖아. 그죠? 신고를 안 했으니까 무신고야. 가산세를 맞아버립니다. 이것을 감면해 줍니다.
자기가 알아서 신고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법정 신고 기한 지난 후 한 달 이내에 기한을 신고하면 무신고 가능성에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 감면이 되겠습니다. 20% 감면. 그래서 조심할 게 뭐예요? 수정 신고할 때 과소 신고 가능성 감면하고 이 무신고 가능성 감면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야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여기 똑같아. 이것도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만 하면 돼. 납부를 안 해도 깎아준다. 오케이? 이거 꼭 조심하시고. 여기서 한 문제 나오니까 꼭 아셔야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5번에 조세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한 문제 나오겠어요. 이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조세 구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조세 구제 제도는 말이에요. 크게 보면 가번의 과세전 적부 심사와 납원의 불복 절차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과세전 적부심이라는 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과세전 적부심사 이런 말이 있죠. 이 과세라는 건 세금을 과세한다는 얘기죠. 세금을 과세하기 전에 이게 전자기. 세금을 과세하기 전에 적부 옳은지 그른지 다시 한번 심사하는 걸 과세전 적부심.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무조사를 세무서에서 하게 되면 조사를 하고 나서 세금을 추징할 때 바로 고지서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과세 예고 통지를 한다고요. 우리가 당신네 회사 세무조사해 봤더니 세금이 한 10억 나올 것 같습니다. 이유 있으면 이의 제기하세요. 이게 과세전 적부심이야. 여기서 과세라는 것은 아주 쉽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고지서 날라오는 거예요. 그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에 적부, 옳은지 그른지 재심사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과세전 적부심사예요. 그래서 첫째 줄에 있죠. 과세당국이 과세하게 되는 납세 의무자에게 다음에 과세 예고 통지. 아직 고지서가 날라온 건 아니야.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당신네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고 통지를 날리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고지서 날라오기 전에 우리가 이게 한 번 더 재심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과세전 적부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블랙박스 밑에 있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뭘 보냐면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겁니다. 요거 알아야 돼요. 일단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누구한테 합니까?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크게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청구 금액이 10억 이상일 때 이것만 좀 기억해주세요. 즉 청구 금액이 10억이라는 건 뭐예요? 세무서하고 나하고 문제가 생긴 금액이 10억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의견 차이가 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의견 차이가 큰 거는 원래는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만 할 수 있지만 지금 사건이 크잖아 이건. 이때는 국세청장에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 뭡니까? 10억이 넘어가면 세무서장한테도 할 수 있고 지방국세청장한테도 할 수 있고 국세청장한테도 할 수 있고 세 군데 중에 골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남원에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불복 절차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것은 고지서가 나오기 전이잖아요. 고지서가 나오기 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처분 전 구제 절차다. 처분 전 구제 절차라고 합니다. 처분 전. 이 처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지서 날라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에 구제하는 걸 과세전 적부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분 후 구제 절차가 또 나올 거 아니야. 이건 뭐예요? 고지서가 날라온 다음에 어떻게 구제받을 것이냐. 나의 억울함을 어떻게 구제받을 것이냐. 이 처분 후가 바로 납원의 불복 절차입니다. 이것은 고지서가 이미 부과가 된 거예요. 고지서가 부과된 후에 내가 어떻게 구제받을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자.
이 조세불복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납세자가 있습니다. 이 납세자가 여기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왜 납세자가 이제 조세불복의 이의신청이라는 걸 하고 이의신청에서 만약에 패소하면 심사는 심판청구로 갑니다. 여기서 패소하면 소송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과정이 있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순서입니다. 납세자가 소송까지 어떤 순서를 밟아갈 거냐. 이게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패소하면 이렇게 패소하면 이렇게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또 하나는 납세자가 심사나 심판으로 가. 여기서 패소하면 소송.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럼 우리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얘를 거쳐서 이렇게 가잖아요. 두 번째는 얘를 제끼고 이렇게 가죠. 차이점이 뭐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점은 얘죠. 얘를 거쳐 갈 것이냐 그냥 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청을 임의적 절차다. 임의적 절차라는 건 왜?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우리 이거 그림 보면 아시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감사원에 심사 청구하지.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패소하면 이렇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납세자가 행정소송까지 어떻게 갈 거냐.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말로 나오는 거죠. 납세자가 이의신청했다. 패소했다. 감사원으로 간다.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또는 납세자가 심사청구하다. 패소했다. 심판청구하다. 여기서 일로 못 가지요? 못 가잖아. 납세자가 심판청구했다. 패소했다. 감사 안 되지요? 이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우리 교재는 31페이지 밑에 블랙박스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외우시면 시험에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소송관을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의신청은 어디다 하는 거냐면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합니다.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심사청구는 국세청에 하는 거예요. 국세청.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합니다. 어디다 하는지 알아야죠?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납세자 입장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는 소송은 이제 행정법원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까? 이런 의문이 있잖아. 그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우린 이것을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날짜가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막 이의청하고 이게 아니고 고지서를 받은 다음에 납세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패소했다. 패소하면 역시 90일 이내. 그러니까 온천지가 다 90일이야. 앞 단계 끝나고 90일 이내에 다음 단계를 가주셔야 됩니다. 90일 넘어가면 그냥 패소 결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90일 지나서 다음 단계. 여기서 패소했다. 90일 이내에 소송.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대부분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시험에 말로 나옵니다. 31페이지 보겠습니다. 불복 절차 보시면 첫째 줄에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다만 해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이거 좀 세밀한 건데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의한 조세범칙 조사 통고 처분 등에 대해서는 불복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세부적으로 아주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이 문장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요적 전심 절차서 불복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돼.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요거, 요 가운데 있는 요거, 요게 불복 절차입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소송을 가려면 요 앞에 있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바로 못 간다는 얘기죠. 바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로 알면 웃긴 게 있죠. 지방세법은 이거 국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국세 얘기하는 국세. 국세. 지방세법은 임의적 전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 신청과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세는 직접 못 가는데 지방세는 직접 소송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 꼭 조심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는 제가 다 설명드린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1번에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말이 쫙 다 여기 있는 게 써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2번에 심사나 심판, 감사원 청구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게 쫙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가로 2번에 청구의 효력이 있습니다. 청구의 효력. 청구의 효력을 보시면요. 불복 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어려운 말이 있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제가 심판 청구를 했어요. 세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억인데 국세청에서 20억이 과세가 된 거야. 너무 많이 과세가 됐어요. 그래서 불복 청구를 했어. 심판 청구했어. 근데 심판 청구를 해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패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제3자한테 다 빼돌렸어. 소송 중에. 그러면 국세청에서 승소를 한다 그래도 내 재산이 없으면 세금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빼돌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내가 소송을 하든 말든 국가는 내 재산을 압류해서 못 팔아먹게 다 잡아놓습니다. 이것을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즉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국세청은 내가 조세불복을 해도 국세청은 신경 안 쓰고 본인이 할 행동을 그대로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모든 행동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못하는 거 하나만 암기하면 됩니다. 마지막 줄에 공매할 수 없다. 국세청은 모든 내가 조세불복을 하든 말든 이거 아무 개의치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유일하게 못하는 게 공매입니다. 공매가 뭐예요? 공매라는 것은 내 재산을 국세청에서 압류를 해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 남겨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서 팔아버리는 거야. 팔아가지고 그 판 돈으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팔면 안 되죠. 내가 소송해놨는데 만약에 내가 이기면 어떡할 겁니까? 벌써 딴 사람한테 팔면 안 되잖아. 그래서 파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파는 것 빼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이것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청구인의 권리가 있네요. 불복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대리 업무에 등록한 공인의 계좌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조세불복하는데 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 지식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전문 지식이 없으면 전문가한테 도움받을 수 있다면 당연한 게 되겠습니다. 4번에 결정의 효력이 있어요. 불복 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가 일정한 청구기간 내 다음 신급에 불복 청구를 하지 않거나 일정한 제소기간 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그 결정은 확정된다. 뭔 얘기입니까? 납세자가 심판 청구했는데 패소했다는 얘기죠. 패소하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90일 이내에 소송해야 되잖아요. 소송 안 한다는 얘기죠. 안 하면 그냥 패소가 결정된 거잖아요. 그죠? 이거 해야 되는데 저가 안 하면 그냥 승복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 다음 5번에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습니다. 이거죠. 행정소송.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는데요.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국세청에 대한 심사나 조세심판의 심판 청구에 대해 자료보존기간을 제외하고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납세자가 이렇게 심판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조세심판원에다가 내 말이 맞는지 세무서 말이 맞는지 한번 결정을 내주세요. 이렇게 청구한 거잖아요. 그럼 조세심판에서 심사해야죠. 누구 말이 맞는지 심사해야 될까요? 그 심사기간.
심사기간이 90일이에요. 즉 90일 안에 내 말이 맞는지 세무서 말이 맞는지 결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결정기간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실무상 결정기간 내에 결정이 완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결정 전이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심사나 심판 정부의 결정서를 받는 날 또는 결정기한 경과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다. 이게 뭔 얘기예요? 행정소송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패소했다. 패소하면 90일에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심사기간이 90일인데 90일 이내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 심판 청구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90일입니다. 이날이 결정기간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심사기간이잖아. 이때까지 결정을 해줘야죠. 근데 어떤 경우에 결정이 안 나와. 결정이 안 나오면 이겼는지 졌는지 모르지만 이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는 만약에 한 120일째 되는 날 이날 결정이 나왔어. 내가 패소했습니다. 패소하면 이날부터 역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란 얘기야. 그냥 결정기간 지나면 바로 소송하든지 끝까지 기다렸다가 결과 보고 하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있죠. 결정서 받은 날이 이날이잖아요.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래. 또는 결정기간 경과일. 이게 결정기간이죠. 이날이. 경과일. 이날부터 90일이네. 둘 중 선택이야. 또는이니까. 그래서 중요하게 돼 있어요. 잘 모르겠다. 그럼 온천지가 90일이잖아요. 지금. 날짜 나오면 온천지가 90일이야.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